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현지 시간 11일 새벽 풀려났습니다. 구금 일주일 만인데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선 정부 주도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현지 시간 11일 새벽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귀국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구금된 지 7일 만인데 이게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어진 거잖아요. 이 상황들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우리 정부에서 설명을 하기를 미국 현지의 미국의 사정 때문에 늦어지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알고 네. 봤더니 그 설명이 맞는 것으로 드러난 거죠. 두 가지 원인이 중첩돼서 일어난 건데 하나는 수갑을 채운 채로 이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국 정부의 당국의 태도 때문이었는데 이거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국가적인 어떤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양보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우리 정부 뜻대로 일단 이송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나름의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계 코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법 인력이라고만 치부했던 그 한국인 노동자들이 숙련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한 것 같은데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뀌어서 좀 남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저는 미국 현지에서도 여론이 미국 당국의 이 기조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는 판단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또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물론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숙련공들, 아주 뛰어난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현지 투자와 공장 설립 등이 늦어지고 그렇다면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기대됐던 그런 수많은 미국인들의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지니까요. 오히려 이건 트럼프 정부에게 불이익이 되겠죠.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국캅, 배드캅처럼 이제 정보 당국이나 그런 이제 수사하는 당국에서는 급습하고 체포를 하지만 그러한 국제사회의 비난이라든지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비난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받고 싶지는 또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그런 직접적인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마지막에는 잔류해달라 이런 소위 립서비스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이번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에 미국에 재입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은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번 일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좀 비슷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비자 문제 해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확연하게 드러난 게 비자 문제였던 거고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고 출범한 지 100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책임을 다 전가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형 정부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2000년대 중반쯤까지만 해도 세계가 좀 자유무역 기조로 가는 흐름이 있다가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보호무역으로 꺾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 비자 문제를 미처 챙기지 못한 이런 이제 업보가 좀 쌓여가지고 지금 일이 터진 것인데 이거는 이제 어느 쪽 특정한 쪽으로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노력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이 이번에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책임 전가라든지 정부가 잘못했다라든지 전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식의 책임 전가는 하지 않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대적인 대미 투자의 규모에 걸맞지 않게 비자 제도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거 이거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겠고 이번에 정말 모두가 당황스러웠잖아요. 한미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요한 동맹국이고 앞으로 마스가 프로젝트 같이 앞으로도 이렇게 한국의 고유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들의 입국이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대미 투자는 점점 어려워지고 늦어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한다면 기존의 미국과 호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넓은 비자 쿼터제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H1B 전문직 중심으로 해서 아예 가서 상주하면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좀 더 자유로운 신분상의 그런 비자 쿼터는 충분히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러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공감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에 이제 힘을 실어줬다, 그러니까 설치 동력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네. 일단 주류는 설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힘을 실어줬다고까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매듭을 지은 셈이지만 근데 이것이 이제 현실로 가려면 또 구체적인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이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위헌론이 어떤 논거를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반박은 무엇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논쟁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거를 좀 정치권 관계자들이 인식은 하고 좀 충실하게 풀어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민감할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 내란 관계자들이 기소가 되기 전에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런 경우는 특별재판부 혹은 전담재판부가 한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면 이 대통령 말씀대로 입법이 사법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미 재판부의 배당이 넘어갔고 한창 재판을 하고 있는데 특별재판부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재판 중의 사안에 개입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입법이 사법보다 우위에 있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남아 있고 그리고 꼭 내란 재판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2심 재판에 가서라도 대등 재판부 여러 명의 판사들이 같이 재판을 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태도를 좀 사법부로부터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환으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압박하듯이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꼭 방안이 유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다각적인 접근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상당히 우려 입장을 표명을 했죠. 법조계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 사법부가 어떤 예측 불가능한 그런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대선 후보 시절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상당한 정치적 위기에 내몰렸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아마도 의회가 설계한 시스템대로 사법부가 따라와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한 점은 어쨌든 사법부가 혹시라도 재판을 재개한다든지 본인에 대한 재판 재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아니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내란 특별재판부가 뭐가 문제냐. 아마 좀 여당에게 좀 속도감 있는 입법을 촉구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우회적 압박이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일단 여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권, 보안 수사권 둘러싼 논쟁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콕 찍어서 보안 수사권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이걸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 있는 가운데서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혹은 전권 송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장독대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독대에 담겨져 있어도 될 것으로 보안 수사권도 물론 이제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도는 남겨둘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은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 이 정도 취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수사기소 분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쟁점이 불거지고 있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본인도 어느 정도는 이런 입장을 내비쳤는데도 민주당의 기류에 좀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강하게 푸시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혹은 당에서 하는 대로 놔두지만은 않는 것이고 대통령 나름의 입장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좀 강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일단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든 간에 대통령이 이번에 정부 주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당, 야당, 국민, 또 피해자라든지 또 검찰 쪽, 경찰 쪽 입장들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오늘 대통령의 언급을 통해서 토론이 활성화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는 정부 주도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신중해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방금 뭐 당에서도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1차전, 2차전으로 나뉜다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에 있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는 법무부에 둬야 된다는 입장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에서 거센 공격을 받았고 결국은 이문정 동부지검장까지 들고 일어나면서 1차전에서는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기로 했죠. 자, 예. 그러면 이제 자존심이 좀 구겨진 이런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후속 입법,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큼은 주도권을 좀 쥐겠다,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지금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실과 이 보안 수사권 문제는 사실은 중수청의 소속만큼이나 이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의 입장이 매우 뚜렷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후반전이 시작이 됐지만 네. 결국은 또 당정 간의 갈등이 좀 불가피한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야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한으로 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하루 만에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일단은 여야의 입장을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국힘에게 협상을 제시를 했지만 국힘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최종 협상 결렬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네, 여야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사항을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합의 사항을 하루 만에 결렬을 선언을 했고 알려진 거는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고 일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거죠. 네, 일단 민주당 지도부가 죄송하게 생각해야 될 상대는 물론 국민의힘도 협상 상대방으로서 어느 정도 신의가 파기된 거기 때문에 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특검법이 당연히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 국민들, 지지자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동의를 구하고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거나 혹은 설득이 안 된다고 쳤을 때는 그냥 강행할 용기라도 갖고 했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 잘못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발한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특검법에서 연장하기로 했던 거 포함해서 여러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특검이 더 필요하다는 데는 굉장히 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군 검찰을 지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을 할 것이 어떻게 보면 뻔한데도 너무 성급하게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에 따라서 협치 모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뛰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그냥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다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게 예. 이거는 강성 이런 걸 따지는 걸 떠나서 혹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할지라도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나온 사실들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를 마저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도 국민들의 다수의 생각일 겁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건희 컬렉션에 대항하는 김건희 컬렉션이 나올 정도로 금거북이니 뭐니 온갖 사실들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 여론도 사실 특검 연장에 더 우호적으로 기울어져 있을 거라는 건 뻔히 예상이 되는 건데 네. 좀 너무 무리하게 협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부가 성급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결국에 스스로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부분 이 부분을 뼈아프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저의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럼 당내 갈등은 이제 봉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병희 원내대표가 좀 한때 화를 내다시피 했고 정청래
대표도 항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좀 봉합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뭐 경위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하고 내란 특검 문제를 맞거래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네. 이것이 또 여러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상당수의 생각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책임지는 자세에서 서로 탓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이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복귀하고 민주적인 정당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항의를 하면서 향후 일정 파행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지난밤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좀 가뭄의 단비같이 느꼈을 것 같아요. 여야가 이렇게 극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모처럼 합의를 했다. 네. 이 대통령이 주문했던 협치가 이제 여의도에서 드디어 실현되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이것이 무참히 깨진 거거든요. 이거는 매우 좀 심각한 사안인 게 여당의 원내대표가 당대표는 물론이고요. 대통령 측과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협상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물밑으로는 다 공감대가 있었을 거거든요. 다만 강성 지지층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니까 당도 물러서고 이재명 대통령도 물러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냐. 대통령과 협상을 하든 당대표와 협상을 하든 원내대표와 협상을 하든 결국은 강성 지지층이 끌고 가는 대로 파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면 이건 협치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은 몰랐다,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왜 이런 협상을 시도했을까 애초에. 이것은 분명히 어쨌든 여야가 함께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나가는 그나마 좀 아름다운 모양새를 만들고 싶었던 의지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와 협치를 할지 좀 혼란스러울 것이다. 좀 상당히 우리 정치권에는 좀 슬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일부 수정된 내용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 기간은 30일 더 연장할 수 있고 특검 인력 증원도 가능해졌습니다. 일단 여야 합의가 파괴되면서 대치가 더 가팔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협치를 어설프게 시도하게 되면 그게 잘 안 됐을 때 바로 파국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교훈으로 나타난 것이고 네네. 국민들이 여야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거는 민생의 시급한 문제라든지 또 이미 국민적인 합의가 모아진 문제라든지 보편적 공익에 관한 문제인 것이지 이런 특검과 같이 진실을 규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 그것을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가 이거를 정치권이 자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정치권의 대치라든지 대결이 강화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저는 국민의힘 태도가 1차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상규명에 협조를 하고 또 특검으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려낸다고 생각을 해야지 계속 감싸 안으려고 할수록 특검 전국으로 국민의힘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특검을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이쪽에 유리하게 민주당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국민의힘 쪽에서 내비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야말로 스스로 이걸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협조 그리고 적대적인 태도를 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여야 합의안이 파기되면서 국민의힘이 항의성 퇴장을 하기도 했잖아요. 앞으로 여야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사실은 야당의 협조와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들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당한 부채를 예상하게 만드는 그런 예산안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치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다만 야당은 또 야당대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국민과 함께 어떤 앞으로에 있을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도 정기국회는 좀 성실하게 임하면서 아마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 이런 국면마다 조금 더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173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만 권 의원은 투표에 참여를 했고 스스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권성동 의원은 분명히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에게 의리는 생각하지 말고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기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불참하는 것을 선택했고 본인이 내뱉은 대로 권성동 의원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찬성표를 던졌고 우리만이라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자라고 했고 실천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지가 촉각이 이제 모이고 있는데 권 의원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떳떳하다 이런 모습을 좀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인데 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아마 이 특검의 수사 향방도 크게 바뀌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권성동 의원은 오늘 신상 발언을 통해서 특검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찬성 투표를 본인이 직접 던졌거든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권성동 의원이 과거에도 강원랜드 관련 수사를 받을 때 그때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안 했고 임시회기를 소집을 할 경우는 부체포 특권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소집은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스스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구속의 어떤 기로에 섰을 때 그때는 다 불체포 특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나마 약속을 지킨 게 권성동 의원이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 퇴장을 해버렸는데 이거는 사실 의리도 없다고 생각되는 게 권성동 의원 입장이 찬성해서 가결시켜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같은 당 의원이 그렇죠. 그렇게 원칙을 얘기하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나가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 야구 경기하는데 공격할 때는 되게 신나게 하다가 수비할 때 되니까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뭐 이 경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뭐가 잘못되고 있는데 하면서 퇴장해버리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찬성표가 많이 나와도 타격, 반대표가 많이 나와도 타격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 그래도 이게 방탄이 잘 안 되고 구멍이 많이 생겼구나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고 반대가 많이 나오면 예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격할 때는 언제고 입장이 달라졌네 이런 얘기를 밖에 안 들으니까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른 의원들도 권성동 의원처럼 약속을 지켰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두 분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선 어떤 의미 있다고 보시는지요? 노태우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 북방 외교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성과가 있었죠.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어떤 노태우 대통령의 자제분을 이렇게 또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주중대사로 끌어안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물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 수는 없다고 보고 이 점을 노재헌 내정자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중국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익숙한 인물일 것이다. 단순히 네. 노 전 대통령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최근에 계속 중국 관련한 활동을 해오셨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적격자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보기에도 막 중국에 밀착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사실 노태우 정부가 그 중국과의 수교도 했지만 한미동맹도 다졌던 정부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크게 뭐 의심을 하거나 이런 일사는 아닐 것으로 보여서 어느 정도는 좀 적격의 인사라고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아주 짧고 굵게 인선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이슈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조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